이 종목은 대체 왜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 점검할 텐데요. 남북 경협주도 현재 흐름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전히 일제히 강세 보여주고 있는 경협주들입니다. 내일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죠. 이 회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현재 뉴욕을 방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핵심 포인트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공유를 할 수 있을지,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관련한 이슈의 경협주도 오늘 또 강세를 장 초반부터 보였는데요. 내일 또 결과에 따라서 다른 모습이 나타날까요? 일단 확인하고 갑니다. 아난티의 경우는 15,250원 현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KG 모빌리언스 볼게요. 전자결제 관련주들 좋은 얘기 참 많이 들려오고 있고 오늘 그중에서는 KG 모빌리언스가 6% 넘는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실적 추정치를 이 모빌리언스가 내놓았는데 대폭 개선된 것으로 공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대감을 투자자들은 또 쏟고 있는 것이죠. 오늘 거래 다소 동반되면서 6,810원대까지 오른 모습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동부제철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철근 금속업종 지수도 끌어올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19%, 18% 상승, 장중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강한 모습이고요. 자회사 흡수합병 이슈 있었고요. 여기에 대대적으로 신규 투자도 단행하겠다라는 뉴스까지 전해지고 있는 동부제철입니다. 15,65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볼게요. 오늘 분명 호재가 나왔는데 일제히 3, 4 모두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죠. 2에서 3%대 약세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점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온 감도 있지만 물론 길게 봤을 때는 큰 그림으로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어쨌든 램시마 SC에 대한 유럽 판매 임박했다라는 뉴스 전해지고 있고요. CHMP 유럽의약품청으로부터 램시마 SC 판매 승인 권고를 받았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통과나 다름없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긍정적인 뷰들이 많이 흘러나오는데 사실 오늘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입니다. 이번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볼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좀 대응 전략을 챙겨볼까 합니다. 악재가 떴습니다. 그리고 낙폭이 줄어들지 않고 오후장 들어서 더 커지네요. 지금은 6% 넘게 밀려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이슈는 역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ING인 상황이고요. 검찰이 이와 관련한 이슈로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장 초반부터 전해졌는데 이로 인한 여파가 삼바의 주가도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31만 7,500원. 당분간 더 보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주 하나 또 볼까요? 위즈빅 스튜디오 볼 텐데요. 오늘 7% 넘는 상승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우상향 곡선을 그려나가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정부가 콘텐츠 산업을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끌어당기겠다라는 대책 내놓은 바 있고요. 그리고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시장이 국내외로 안팎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잖아요. 이런 수혜를 이 업체가 받아갈 것이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17,500원. 컨텐츠주의 탑픽으로 과연 볼 수 있을지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자동차주들의 상승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아차, 현대차 많이 올라가죠. 깜짝 실적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서 큰 손들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이야기는요. 유한대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주 먼저 볼게요. 현대차, 기아차, 부품주들도 최근 흐름 나쁘지 않았고요. 이들의 특징이 조정받을 때, 시장이 조정받을 때 크게 밀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버티다가 오늘 튀어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눈여겨봐도 될지 자동차주에 대한 시각 챙겨주세요. 네, 자동차주 사실 오늘 엄청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사실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면을 많이 보이고 있었는데 특히나 조금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더욱더 도드라지는 모습인 것 같고요. 사실 기아차가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이어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부분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사실 더 한번 본격적인 이 자동차 섹터에 대한 상승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자동차 섹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호적인 환경이 상당히 많이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일단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사실 미국 시장
시장에서 경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뭐 끝이 나느냐, 침체로 가느냐 이런 부분에 있으면서 사실 자동차 이런 시장에 있어서도 조금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었는데 어제 GM하고 포드 관련돼서 이렇게 전망이 좀 나왔습니다. 이 픽업 트럭이라든지 SUV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이 현대 기아차가 이 신차로서 SUV 쪽으로 조금 많이 이런 부분 출시를 하고 있다는 네, 점이 그렇죠. 상당 부분 향후에도 미국 시장에서 신차의 이런 매출 확대라든지 아니면 브랜드 인지도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팰리세이드 관련돼서 7월부터 이제 판매를 시작을 했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이 팰리세이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더 수요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이런 SUV 이런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더욱더 이런 매출액이라는 실적이 더 개선될 여지가 상당히 많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미 동맹 관련해서도 지금 이 자동차 관련돼서도 지금 뭐 세율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조금 연장이 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 자체를 정말 이번에 좀 잘 풀어낼 수 있는 기대감, 이 부분도 조금 섞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된다라면 지금 이 친환경차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예전같이 자동차 섹터 자체는 성장 산업이라고 못 불리우고 있었는데 이번에 내연기관에서 이 친환경차로 변화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자동차 전반적인 섹터에 대한 이 시각 자체가 조금 이런 성장주로서 좀 변화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라면 프리미엄을 조금 더 부과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괜찮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더욱더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요. 패러다임 변화에 있어서는 말씀 주셨던 포인트는 그동안은 사실 뭐 전기차 관련주, 뭐 수소차 관련주라고 해서 뭐 부품주들 위주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봤었는데요. 이제는 완성차 쪽으로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릴 수 있는 구간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건 뭐 현대차, 기아차, 그 이외에 뭐 현대모비스나 만도 등등 부품주 중에서도 대형주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지금인데요. 어떤 종목이 그 상승세가 이어나간다 했을 때 제일 속도가 좀 빠를 것으로 내다보세요? 아무래도 오늘 일단 강한 거래량을 수반을 하게 되면서 양봉을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기아차가 일단 바로미터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아차가 지금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오늘 신고가를 갱신을 했는데 네. 이런 부분 보게 되었을 때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해 보인다, 추격 매수도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 자체가 실리는 것이 사실 이런 부분이 많이 합리적인 이 가격이다라고 좀 보여질 정도로 많은 부분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일단 자동차 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기아차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 기아차가 어느 정도나 더 퍼포먼스를 내면서 이 주가 상승 랠리를 보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추가적으로 보면서 매매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갈게요. 그리고 네. 그 중에서도 기아차 기아차. 네, 눈여겨보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의 추격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도 기억을 해두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바이오주 보겠습니다. 한동안은 바이오주 이제 나올 만한 악재 다 나왔고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고 호재에 더 민감한 바이오주들이다. 이런 시각들 참 많았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산업 분식 회계 관련한 완벽한 이 종지부가 찍히기 전까지는 계속 이 주가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관련 뉴스 속에 또 주가가 밀려나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 이 이슈로 인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저는 매수의 기회를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사실상 이러한 부분 자체가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상장 폐지나 이런 수순을 밟지 않는 한은 이러한 이 사태를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보게 된다라면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전에 적자를 나타냈던 부분이 흑자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모멘텀을 많이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지금 이렇게 투자 심리라든지 뭐 잠깐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조정을 받게 된다. 이런 부분이면 충분히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면 결국 시간이 지나게 되었을 때 바이오 업종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이 종목들 같은 경우 결국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양대 축을 이룰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지금 CMO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좀 이 수주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조금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기는 하지만 그런 향후의 긴 장기적인 뭐 시각에서 봤을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가격이면 충분히 사볼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을 좋아요 주시는 거네요. 네, 좋아요 의견을 드리는 편이고요. 네. 다만 이제 사실 오늘 첫 번째 하락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총 투자 금액에서 일부의 금액만 한 20에서 30% 정도 일부 매수를 하고 그 이후에 이 주가 추이를 보면서 더욱더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찍을게요. 급락이 나오고 있지만 악재성 뉴스가 분명히 나왔지만 불확실성이 가득하지만 그래도 기초 펀더멘털을 생각한다면 삼바 나쁘지 않다라는 시각 그리고 셀트리온도 긍정적인 뷰 한번 가지고 가도 괜찮은 거죠. 투자 의견 좋아요 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위지윅 스튜디오 볼게요. 최근에 오늘 CJ E&M도 흐름 괜찮고요. 물론 스튜디오 드래곤은 다소 조정이 나오지만 콘텐츠주에 대한 긍정적인 뷰들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정부도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OTT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도 참 많이 들립니다. 위지윅 스튜디오 눈여겨볼 만합니까? 일단 OTT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초점인 것 같아요. 사실 넷플릭스가 지금 주가의 추이를 보게 된다라면 상당 부분 계속 하락 일로로 걷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5% 넘는 하락을 보이게 되면서 이런 OTT 시장에 대한 경쟁 강도 우려감이 이 종목에 계속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OTT 시장의 이런 경쟁 강도가 심화가 되면 심화가 될수록 결국 콘텐츠 가격에 대해서는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마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지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콘텐츠 같은 경우 예전에는 사실 뭐 이런 3D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좀 미흡하더라도 이 시청자가 사실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봤던 점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이제는 이 3D의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지 않으면 사실 시청자들에게 외면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그렇죠.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지윅 스튜디오가 자연스럽게 더욱더 이런 기회라든지 사업의 기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당연히 이런 부분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게 된다라면 이 업체에게 지불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도 더욱더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사실 뭐 위지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매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의 컨센서스가 계속적으로 상향이 된다는 점 자체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입증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자체는 계속적으로 경쟁 심화 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위지윅 스튜디오를 좀 매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도 접근이 가능할까요? 간단하게 말씀 주셔야 되겠네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을 조금 바로미터로 삼아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유한태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월 23일) 월요일 거래 마쳤습니다. 주말에 들려왔던 소식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서 노이즈가 발생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대체적으로 부진한 흐름이고요. 일단 일본 증시 추분의 날을 맞아서 오늘 하루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1%대 넘는 하락세 보이면서 하루 종일 3,000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국내 증시는 거래소 그래도 자동차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SK 하이닉스가 선전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낙폭이 제한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 제약 바이오주들 악재와 임상 발표를 기다리면서 하루 종일 약세장을 펼쳐갔던 하루였습니다. 일단 이번 주 눈여겨볼 만한 이슈부터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내일입니다.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북미 간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경협주들의 흐름까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슈가 아무래도 국내 바이오주들의 임상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헬릭스미스 이번 주 엔젠시스의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장 그래도 주가 5거래 연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바이오에피스 27일입니다. 유럽 종합학회에서 종황질환 치료제입니다. 아비스틴의 임상 3상 결과 역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는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일단 공시가 있었습니다. 오늘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인데요. 원래는 이번 주 인보사의 미국에서 임상 3상 재개 여부가 결정이 될 주였었는데요. 지난 금요일 폐장 후에 미국 FDA가 임상 중지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추가 자료를 내라고 이 코오롱생명과학 측에 공문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일단 사측은 임상 유지를 위해서 추가 자료를 내라는 것이다라고 일단 입장을 밝혔고 주가는 해석이 엇갈리면서 하루 종일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일단 종가는 2.1%의 강세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측의 결정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준 모습인데요. 장중 15%까지 급등하는 양상 전개가 됐습니다. 16,350원에 2.1%의 강세를 보이면서 코오롱생명과학이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마감가 열어보겠습니다. 9월 23일 월요일의 마감가입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고요. 오히려 코스피의 조금 더 낙폭이 큰 상황에서 개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장중 내내 보합권의 등락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12거래일 연속 상승 빨간불이 유지되면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금요일 종가에서 같은 자리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2091.53포인트의 종가를 잡혔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7거래 만에 반락이 되는 상황입니다. 0.63% 조정받으면서 645.01포인트를 종가로 잡았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가보시죠.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빨간불이 유지가 되면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에 성공을 한 모습이고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49,3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고요. 후장 들어서 탄력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0.7%의 강세권에서 82,8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동차주들 전반적으로 오늘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면서 현대차는 2.7%의 강세를 보이면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주행에서는 오늘 이 기아차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 랭크 상위에 기록이 됐었고요. 오늘 기아차 6% 넘는 강세권에서 급등 마감했습니다. 현대차는 133,3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네이버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엇갈리다가 보합권에서 거래 마쳤네요. 157,0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한번 마감 분위기 체크해 보시죠. 현대모비스 역시 흐름 좋았습니다. 1.2%의 탄력입니다. 251,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LG와 아까 셀트리온 모두 쉬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시밀러 투톱이 모두 부진한 모습이고요. 셀트리온은 그래도 호재가 있었지만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2.56% 조정받으면서 171,000원까지 주가가 밀리는 상황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다시 리스크를 안고 갔습니다. 6.3%까지 급락하면서 317,000원의 주가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마감 분위기 조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볼 텐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역시 본주와 이어서 역시 약세장 펼쳤습니다. 3.2% 하락하면서 51,100원까지 주가가 밀려나는 모습이고요. 오늘 장중에 5만 원대까지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그래도 낙폭은 살짝 만회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시장 ENM이 흐름은 굉장히 좋았죠. 2.3% 상승 보이면서 마감 지었고요. 헬릭스미스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2.6% 하락 171,4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펄어비스는 0.7% 조정받으면서 195,60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자력 관련주들 한번 특징적으로 흐름을 전개를 해볼 텐데요. 정부가 원전 수출을 위한 새 전략을 수립하면서 그동안 이 침체되어 있던 원전 수출이 앞으로 기지개를 또 한번 펼 수 있을지 비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호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중동에 같이 원전을 설립하자라고 손을 내밀면서 제안한 것도 상승 압력을 불어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전기술이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8.4% 급등하면서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2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장중에 정적 VI가 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전기
한국기술 24,450원의 주가 기록했습니다. 두산중공업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하루 만에 주가가 반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3.7% 상승 7,200원의 주가 기록했습니다. 수급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일단 오늘 보시면 기관이 한 9시 30분 부근에서 매수 전환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연기금이 사들이는 모습이고요. 20거래 연속해서 20거래 넘게 코스피 시장 방어해주는 모습입니다. 기관 자체도 862억 원의 매수가 잡혔습니다. 외국인 팔아내고 있습니다. 708억 원 매도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개인도 외국인과 동반해서 229억 원 팔아내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매매 동향 조금 더 점검해 보시죠. 일단 보시면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지수에도 하방 압력을 더하는 모습인데요. 기관이 305억 원 팔아냈고요. 코스피 시장과 달리 연기금이 이 코스닥 시장을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도 550억 원 동반해서 매도세를 외쳤습니다. 개인 홀로 코스닥 시장 836억 원 사들이는 모습 전개됐습니다. 마감 상황이었습니다.